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19세기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철학자로 불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워. 그는 삶을 고통 그 자체로 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비관주의자가 전하는 행복에 대한 통찰은 그 어떤 긍정적인 자기계발서보다 깊고 실용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남긴 행복과 삶의 태도에 관한 6가지 명언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각 명언이 담고 있는 철학적 의미와 함께 이것이 우리의 현대적 삶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언입니다.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사회는 늘 이렇게 가르쳐 왔으니까요.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쌍하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타인에게 의존하는 순간 당신의 행복도 그 사람에게 달려버립니다. 친구가 바쁘면 당신은 외롭습니다. 연인이 기분이 안 좋으면 당신도 불안합니다. 가족이 당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상처받습니다. 이게 바로 의존적 행복의 위험성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타인의 손에 맡겨진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혼자 있을 때 평온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부재가 고통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함께할 때는 진심으로 즐기지만 혼자일 때도 충만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내면을 가진 사람은 외부 세계로부터 거의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요. 현대 사회를 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SNS, 메신저, 화상통화, 잠시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납니다. 왜일까요? 연결은 많지만 진정 내면의 충만함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의도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핸드폰을 꺼두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직 자신과만 있는 시간입니다. 둘째, 그 시간에 자신을 알아가세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이 나를 평온하게 만드는가? 독서, 산책, 음악 감상, 명상, 무엇이든 좋습니다. 셋째, 타인의 부재를 결핍이 아닌 자유로 받아들이세요. 혼자라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누구와 있어도 행복합니다. 두 번째 명언입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오간다. 이 말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정확히 2가지 상태로 나눕니다. 첫 번째 상태, 고통.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지만 얻지 못할 때 느끼는 상태입니다. 배가 고픈데 음식이 없을 때, 사랑하는데 거절당할 때, 돈이 필요한데 없을 때, 이 모든 순간이 고통입니다. 두 번째 상태, 권태.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찾아오는 상태입니다. 잠깐의 만족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 이루고 싶던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게 다야? 라는 느낌. 이것이 권태입니다. 그리고 삶은 이 둘 사이를 끝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시계추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대학생 때를 생각해 보세요. 취업이 간절했습니다. 밤새 스펙을 쌓고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이때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짧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생활이 지루해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이제는 승진이 간절해집니다. 권태에서 다시 고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승진하면 잠깐 기쁘다가 또다시 권태.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고통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고백할까 말까? 그리고 사귀게 되면 짧은 행복.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권태가 찾아옵니다. 설렘이 사라지고 익숙해집니다. 이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냉정하게 직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진자 운동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폭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욕망을 줄이는 겁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욕망들이 줄어들수록 고통의 강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할수록 권태도 덜해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삶의 의미를 욕망의 충족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 것입니다. 예술, 철학, 자연,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잠시나마 욕망의 세계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을 감상할 때,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잠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고통도 권태도 없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진자 운동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 흔들림을 인정하고 진폭을 줄이며 때로는 진자에서 잠시 내려와 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세 번째 명언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한 것보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 이 말은 너무 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훨씬 더 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족한 것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야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생존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본능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잠자리,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하는 사람들,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우리 뇌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대신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연봉, 더 완벽한 외모. SNS는 이 문제를 극대화시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누군가의 해외여행 사진, 누군가의 승진 소식, 누군가의 완벽해 보이는 가족 사진. 그리고 비교합니다. 나는 왜 이것이 없을까?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은 무한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억만장자도 가지지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시간, 젊음, 완벽한 건강, 모든 사람의 사랑. 하지만 당신이 가진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합니다. 지금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시력과 지성을 가졌다는 것,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심리학 연구들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3가지만 감사한 것을 적어도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뇌가 가진 것에 집중하도록 재훈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3가지를 감사하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것. 둘째, SNS 사용 시간을 줄이세요.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집중하세요. 셋째,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인식하세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아플 때가 되어서야 깨닫죠. 미리 알아차리세요. 쇼펜하우어의 이 명언은 단순한 긍정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함정을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관점을 바꾸라는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명언입니다. 삶의 지혜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데 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도록 훈련받았으니까요. 직장에서는 모든 업무가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SNS에서는 모든 알림이 확인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뉴스는 모든 사건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대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자답게 본질을 꿰뚫어 봤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극소수입니다. 건강, 내면의 평화, 진정한 관계, 의미 있는 일. 이것들 외에 대부분은 부차적입니다. 남들의 평가, 물질적 소유, 사회적 지위. 이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실제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후회를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후회 5가지를 아십니까? 첫째,
남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걸. 둘째,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말 걸. 셋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걸. 넷째,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다섯째, 내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 걸. 보이십니까? 아무도 더 많은 돈을 벌 걸, 더 큰 집을 살 걸, 더 좋은 차를 탈 걸 이라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첫째, 1년 후에도 중요할 일인가? 대부분의 걱정거리는 1년 후면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상사가 뭐라고 한 말, 친구와의 사소한 다툼, 옷에 묻은 얼룩, 이런 것들에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둘째, 이것이 내 죽음의 순간에 후회로 남을 일인가? 이 질문은 강력합니다. 지금 하려는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이것이 내 통제 범위 안에 있는가? 스토아 철학자들도 강조한 부분인데 쇼펜하우어도 동의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30분을 내서 다음 주를 계획하세요. 하지만 일정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종이에 2개의 원을 그리세요. 작은 원 안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만 쓰세요. 가족과의 시간, 건강관리, 의미 있는 프로젝트. 큰 원 안에는 해야 하지만 덜 중요한 것들을 쓰세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작은 원 안의 것들을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큰 원의 것들은 조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에 시간을 쓰게 되고 삶이 의미 있어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이겁니다. 삶은 짧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만 하세요.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세요. 이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5번째 명언입니다. 인생의 첫 40년은 본문이고 나머지 30년은 주석이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조금 우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40 이후의 삶이 그저 과거를 해석하는 시간일 뿐이라니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닐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이것은 놀라울 정도로 통찰력 있는 관찰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경험을 쌓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사랑에 빠지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꿈을 꾸고 좌절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본문입니다. 삶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그것이 내 인생의 큰 그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있구나. 그때 그 사람을 만났기에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이것이 주석입니다. 경험 자체가 아니라 경험의 의미를 깨닫는 것.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졸업식 연설에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미래를 내다보며 점들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연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주석의 과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통찰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첫째, 젊을 때는 과감하게 경험하세요. 본문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나중에 해석할 것이 많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중요한 본문의 일부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했던 일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도전할 걸, 그때 고백할 걸, 그때 떠날 걸. 본문을 쓸 기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체력, 용기, 가능성,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그러니 지금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나이 들어서는 과거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주석의 시간은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당신은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합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나는 이미 늙었다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가장 지혜로운 시기입니다. 경험도 있고 그것을 해석할 성숙함도 있으니까요. 셋째, 현재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일, 지금 당신이 만나는 사람,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의미 있는 본문이 됩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현재를 기록하면 미래의 그것을 읽으며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명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풍성하게 살아라. 나이 들어서는 지혜롭게 해석하라.
인생의 모든 단계에는 그 단계만의 가치가 있다. 본문과 주석, 둘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 다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6번째 명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이 명언은 오늘 우리가 다룬 모든 내용의 결론입니다. 쇼펜하우어 행복론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밖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 거야. 승진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룬 사람들도 여전히 불행합니다. 왜일까요?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내면의 상태입니다. 심리학자 소냐 류보머스키의 연구를 보면 행복의 50%는 유전적 기질에서, 10%만이 외부 환경에서, 그리고 40%는 의도적 활동에서 온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추구하는 외부 조건, 돈, 지위, 소유물, 이것들은 고작 10%만 영향을 미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내면에서 결정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내면의 태도, 관점, 성숙도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은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창조하고 명상합니다. 외부 자극이 없어도 충만합니다. 반대로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습니다. SNS를 스크롤하고 쇼핑을 하고 술을 마시고 파티에 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나면 다시 공허합니다. 왜? 진짜 문제는 안에 있는데 밖에서 해결책을 찾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인식을 키우세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무엇이 나에게 의미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상, 일기쓰기, 심리상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할수록 외부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둘째, 내면의 자원을 개발하세요. 독서는 생각의 깊이를 더합니다. 예술은 감성을 풍부하게 합니다. 철학은 관점을 넓혀줍니다. 명상은 평온함을 줍니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시간과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얻으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셋째, 외부 의존을 줄이세요. 타인의 인정, 물질적 소유,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물론 완전히 독립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하지만 균형이 중요합니다. 외부가 당신을 풍요롭게 할 수는 있지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은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신 안에 충만함이 있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진정으로 줄 수 있습니다. 공허한 사람은 계속 받으려고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고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밖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세요.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행복과 삶의 태도에 관한 6가지 명언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행복은 혼자 있을 때 평온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둘째,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갑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욕망을 줄이며 예술과 철학으로 잠시 벗어나세요. 셋째,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감사가 행복의 열쇠입니다. 넷째,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세요. 삶은 짧습니다. 본질에 집중하세요. 다섯째, 젊을 때는 경험을 쌓고 나이 들어서는 지혜를 얻으세요. 모든 시기에는 그 시기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섯째, 행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세요. 이 6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낸 철학적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였지만 그의 통찰은 오히려 우리를 현실적으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는 환상을 팔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거짓 희망 대신 그는 삶의 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위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제시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성공하라, 더 아름다워져라, 더 인기를 얻어라, 더 많이 가져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덜 원하라, 더 깊이 생각하라, 내면으로 향하라, 본질에 집중하라. 어느 길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일까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들었으니 당신은 이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실천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아, 좋은 말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30분만 혼자 조용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3가지 감사한 것을 적어보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일 하나만 하기로 결심하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지만 지적인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한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은 당신이 후자에 속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더 깊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여정에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6가지 명언 중 어떤 것이 가장 와 닿으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의 다른 주제들, 고독, 욕망, 그리고 지혜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니, 쇼펜하우어식으로 말하자면 내면의 평온을 찾으세요. 감사합니다.